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마음의 온도를 나누기 위해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해야 하지만 쉽사리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가 미래를 위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지막 여행, 장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이고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하고 채널을 돌리시려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재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거쳐야 할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가장 마지막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나 위로 또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모님 장례 후 남는 씁쓸함,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주변 지인들 혹은 직접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를 이미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드린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때의 3일장을 한번 고요히 떠올려 보세요. 장례를 정신없이 치르고 난 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았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아쉬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정작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조문객 맞이하고 인사하고 절받고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3일이 흘러가더니 정작 고인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보내드릴 때 3일 동안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지, 형식적인 절차는 제대로 밟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다가 정작 아버지의 손 한번 따뜻하게 제대로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 길게 늘어서 있던 화려한 화환들의 행렬. 우리는 누가 보냈는지 확인하고 이 정도면 우리 집안 체면은 지켰구나 하며 안도하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순간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아버지께 미안한지 모릅니다. 한국 장례식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나?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자면 우리가 겪어왔던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식은 고인을 추모하고 기리는 슬픔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 집안의 사회적 체면을 확인하는 일종의 성대한 행사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화환이 몇 개나 도착했는지, 조문객 리스트 중 어떤 직급의 분이 와서 앞자리에 앉았는지, 누가 조문을 왔고, 총 조문객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을 챙기느라 정작 가장 중요했던 고인의 얼굴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고인이 살아온 인생의 소중한 이야기를 가족끼리 조용히 나누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육체적인 피로와 함께 텅 빈 마음의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진짜 사랑하는 엄마를 보낸 건가? 아니면 그냥 시끄럽고 복잡한 행사를 하나 치른 건가? 이런 종류의 공허함과 회의감을 느낀 분들, 분명히 저 혼자만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 가족 구조의 변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장례를 치르던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녀가 보통 4명, 5명은 기본이고 많게는 7명에서 8명까지도 계셨습니다.
자녀가 많았기 때문에 3일장을 치르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돌아가면서 빈소를 굳건히 지키고 밀려드는 조문객을 나누어 맞으며 복잡한 장례 절차의 일을 처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 세대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통계를 보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평균 자녀 수가 4.3명이었지만 1990년대에는 1.7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0.72명, 심지어 2024년에는 0.65명 이하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3일 동안 수백 명의 조문객을 맞이할 자녀는 고작 1명에서 2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없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한두 명의 자녀가 혼자서 혹은 둘이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수백 명의 조문객을 응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가혹하고 비현실적인 부담입니다. 실질적인 장례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인 부담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장례 총 비용은 약 1,350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3일장 기준으로 인력 고용, 식사 대접, 복잡한 의전 서비스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면 그 비용은 2천만 원까지도 훌쩍 올라갑니다. 요즘 젊은 자녀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녀가 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주택 대출 갚느라 바쁘고 본인 가족을 챙기느라 단 일말의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얼마나 팍팍하고 고단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부모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든 자녀에게 2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3일장이라는 엄청난 체력적, 심리적 짐까지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과연 부모로서 올바른 선택일까요? 저는 요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정말 많이 던지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약 20년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장례 문화가 급격하게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조문객이 실종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통계를 보시죠. 일본에서 80세 이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1975년에는 25%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44%로 뛰었고 2017년에는 무려 6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는 약 70%에 육박합니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90세에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가장 친한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은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살아계시더라도 자녀의 나이는 이미 60대에서 70대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60대에서 70대의 나이에 과연 멀리 떨어진 장례식장까지 조문을 다니는 것이 쉬울까요? 본인도 이미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늦게 또는 먼 거리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결국 일본 사회에서는 조문객이 거의 없는 장례식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전에 아무리 인맥이 넓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정작 장례식장에는 직계 가족 몇 명만 조용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해답은 일일 가족장의 등장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조문객이 거의 오지 않는데 왜 굳이 복잡하고 비싼 3일장을 고수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현실적이고 따뜻한 해답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일일 가족장 문화입니다. 일일 가족장은 일반 조문객을 아예 초대하지 않고 오직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들만 참여하여 고인과의 마지막 시간을 온전히 보냅니다. 장례식장을 3일 내내 빌릴 필요가 전혀 없어지니 장례 비용은 50%에서 70%까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또한 자녀들의 시간적인 소모,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응대해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까지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허례허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고인을 진심으로 추억하고 가족끼리 슬픔을 나누며 천천히 작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일본 사회의 새로운 장례 문화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명확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협회의 공식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로 가족장 비율이 매우 지속적이고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과거 일반적이었던 3일장의 비율은 76%에서 63%로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가족장의 비율은 13%에서 24%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하루 만에 간소하게 치르는 일일장 역시 4%에서 11%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많은 사람들은 조용하고 간소한 가족 장례의 장점을 직접 그리고 깊이 경험했습니다. 아, 정신없이 체면만 차리던 장례보다 이렇게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구나. 정신없이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진이 빠지는 것보다 우리 가족끼리 고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소중하고 좋다. 이러한 깨달음과 반응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저의 지인 중 한 분도 최근 가족장으로 아버님을 조용히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형식 없이 가까운 가족끼리만 아버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아버지를 더 깊이 있게 추억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진짜 의미 있는 마지막 작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말을 듣는데 제 마음까지 왠지 모르게 참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장례는 절대로 외부에 보이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장례는 한 인간의 삶을 마무리 짓는 가장 소중하고 경건해야 할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소중한 순간을 집안의 체면과 사회적인 허례허식 속에 파묻어 버렸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값비싼 수의와 누가 봐도 과도할 만큼 엄청난 양의 화환, 끝도 없이 밀려오는 조문객을 응대하는 일, 그리고 불필요하게 비싼 빈소 사용료.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것일까요? 고인께서는 정말 그런 겉모습들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단지 조용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평안하게 보내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성 어린 하루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외부의 조문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인과 남은 가족들이 중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고인의 인생 역정을 담담하고 진실하게 돌아보고 추억하는 시간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옷을 편안하게 입고 떠나시는 방식. 가까운 가족끼리만 모여 천천히 위로하며 작별하는 단 하루. 이 하루는 비용적인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어들지만 그 의미와 추억의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번갈아가며 졸고 낯선 조문객을 맞느라 스트레스 받고
그저 분주하기만 했던 시간보다 단 하루라도 고인을 진심으로 추억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형식이 길다고 해서 그것이 효도가 될 수 없으며 빈소에 놓인 화환이 많다고 해서 고인이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진심이 오롯이 담긴 단 하루가 형식만 남은 복잡한 3일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작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의 삶은 정말이지 녹록지 않습니다. 비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한 명을 낳아 기르는 것도 버거운 시대입니다. 맞벌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직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며 육아 비용과 주거 비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장례를 위해 복잡한 3일장을 치르고 수백 명의 조문객을 응대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과도한 형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보내드리고 애도하는 충분한 시간이지 억지로 체면을 차려야 하는 성가신 행사가 아닙니다. 자식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우리 세대 부모님들이 평생을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어. 저는 이 마음가짐이 바로 장례의 방식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장례를 화려하게 잘 치러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덜 힘들게 간소하게 치르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베푸는 가장 진심 어린 사려 깊은 마지막 배려입니다. 자녀에게 3일장 꼭 해라, 회사 동료와 조문객 많이 불러라, 최대한 비싸고 화려하게 해라라고 부담을 주는 것이 과연 진정한 부모의 사랑일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는 1일 가족장으로 충분하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조용히 보내줘. 이 일로 절대 부담 갖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효도이자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생전에 미리 우리의 뜻을 명확히 정하고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1일 가족장을 원하는지, 일반 조문객 초대는 하지 않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가족과 작별하고 싶은지, 값비싼 수에 대신 생전에 좋아하던 편안한 옷을 입고 떠날 것인지, 혹은 화환이나 근조 표시 같은 허례허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희망사항들을 작게라도 문서나 노트에 정리해두면 남겨진 자녀들은 장례를 치르면서 겪게 될 엄청난 마음의 짐과 죄책감을 덜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록을 넘어 자녀에게 내 뜻을 살아있을 때 미리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나는 가족장으로 충분하니 꼭 그렇게 해달라. 너희가 이 일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형식적인 조문객 없는 장례가 나는 더 좋다. 나는 너희의 진심이 담긴 정성 어린 하루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부모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해두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겪을 수 있는 죄책감이나 복잡한 고민을 거의 느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는 절대로 외적인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문객의 숫자도 아니고 화환의 수량도 아닙니다. 고인의 인생을 고요하게, 따뜻하게, 의미 있게 추억하며 보내드리는 것. 그리고 남겨질 자녀들에게 과도한 짐과 부담을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선택해야 할 새로운 장례 문화의 가장 따뜻한 시작점입니다. 3일이라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정성과 진심이 담긴 하루가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장래 문화나 미래의 부담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세요. 그분께도 이 영상이 큰 위로와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가 서로에게 편안하고 배려 깊은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온도 36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